비록 손흥민의 이 슈팅이 골대를 맞긴 했지만 들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수월하게 풀린 이유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에서 나온 득점 장면을 다뤘었는데요. 이땐 우측에서 로메로의 패스 선택 능력에 대해서만 다뤘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능력은 따로 있었어요. 이전 경기들 리뷰에서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측 센터백인 산체스가 전개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대형을 만들 때 이렇게 3-2-5 형태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지역들이에요. 딱 봐도 공간이 조금 횡하게 비어있죠. 윙백들은 높게 올라가면서 사이드 공격을 담당해야 하니까 일단 얘네가 여기를 잡아주긴 힘듭니다. 설령 내려온다고 해도 공격 상황에서 전방 숫자 하나가 줄어드는 게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얘네한테 붙어있던 상대 수비도 같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중미가 벌려서 맞게 하자니 중앙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좌우측 센터백들의 전진이에요. 후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이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맡아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센터백이 전진해서 먹으면 상대가 이쪽에도 수비 자원들을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전방 자원들이나 중미들에게 공간이 발생된다. 뭐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에서 산체스가 이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의 모습인데요. 토트넘의 센터백 라인에게 공간이 아주 넓게 있죠. 웨스트햄이 센터백들에게 별로 압박을 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보다 앞에 있는 선수들에게 투입되는 건 막았는데 그래서 지금 케인까지 내려왔는데도 여기에 공간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공간이 많은 선수들, 즉 센터백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행동을 줘야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 보이시죠? 산체스 앞쪽에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어요. 따라서 산체스는 한 이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패스가 이어지면서 측면으로 풀어갈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안토니오가 벌려서 이걸 따라간다면 이제 다이어 쪽에서 쭉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산체스는 이 공간을 점유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그냥 롱패스로 처리를 하게 됐죠. 하지만 풀럼전에서 로메로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지금은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얘도 지금 앞에는 줄 데가 없죠. 웨스트햄전이었다면 그냥 저기 빠글빠글 모여있는 곳에 그냥 롱패스 때리고 끝나는 뭐 그런 그림이 나왔을 텐데요. 로메로의 존재가 여기에서 차이점을 만들었습니다. 로메로가 진즉부터 벌려서 앞으로 가기 시작했고 덕분에 다이어로부터 볼을 받은 다음에 이 넓게 형성된 공간을 빠르게 먹어줄 수가 있었는데요. 풀럼 입장에서 저렇게 대놓고 전진하는 선수를 마냥 냅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팔리냐가 이걸 막으러 엄청나게 뛰어가게 됐어요. 즉 풀럼의 중앙 미드필더 하나를 로메로가 끌어당긴 셈인데요. 이러니까 연쇄적으로 히샬리송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팔리냐는 지금 좌측 중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죠. 얘가 로메로한테 붙으면서 히샬리송은 그 뒤에 있던 케바노가 1대1로 잡아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 침투하는 히샬리송을 저지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히샬리송이 로메로한테 끌려나간 팔리냐의 뒤쪽 공간을 공략하려고 이렇게 슬쩍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얘도 잠깐 앞으로 튀어나왔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크맨인 케바노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서는 다시 바로 침투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로메로가 적절한 침투 패스를 넣어주면서 꽤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이 전개의 원동력은 뭐냐? 로메로가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이쪽 공간을 먹어준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라면 히샬리송을 함께 잡아주고 있었을 팔리냐를 자기 쪽으로 유인했고 덕분에 생긴 공간을 히샬리송이 활용하면서 침투 기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림은 경기 내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꼭 우측에서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는데요. 보시면 로메로가 전진해서 잡으니까 이번엔 케바노가 붙으러 왔습니다. 아까 장면에선 히샬리송을 잡고 있던 선수죠. 대신에 이번엔 우측 윙어인 코르도바가 내려와서 아까처럼 5백 형태를 취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엔 중미들이 중앙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풀어가는 것은 힘든 그림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로메로의 전진이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첫째로
풀럼 수비진을 한 차례 이쪽 사이드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됐단 겁니다. 이건 즉 반대편에선 꽤 공간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겠죠. 둘째로 지금 중미들이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잡느라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전진한 로메로로부터 이렇게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또 앞뒤로 같이 막아주기 위함이에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침투 움직임에 그대로 당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중미들로부터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호이비가 이 볼을 받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면서 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랑글레에게 쉽게 볼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풀럼이 재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해보려곤 하지만 선수 움직임보단 볼이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패스 능력이 상당히 좋은 랑글레에게 이만한 공간과 여유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겐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방금까진 토트넘 기준 우측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방향이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풀럼이 이렇게 5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더라도 여기에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랑글레이 패스를 받은 케인이 그대로 뒤를 돌면서 침투를 하고 있는 손흥민을 확인을 했고 즉각적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주면서 아주 위협적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죠. 비록 손흥민의 이 슈팅이 골대를 맞긴 했지만 들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수월하게 풀린 이유는 이렇게 양측 센터백이 측면 뒤쪽 공간을 전진해서 먹어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모습만 보면 거의 1-4-5 그러니까 다이어 하나만 빼놓고 죄다 공격 작업에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림이죠. 공격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다. 즉 상대의 수비를 분산시키는 숫자가 많다. 공격진에게 오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이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논리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